네, 2023년 5월 3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할 시작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할은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일주일의 정가운데 수요일의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또 내일 모레 금요일이 어린이날로 연휴의 시작입니다만 아이 키우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느 날 불쑥 커버린 아이들 모습을 보면 왠지 서글퍼지는 저 1인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실감 나실 겁니다. 그럼 아무튼 오늘 아침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차차 흐리면서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이번 비는 내일 목요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뒤 연휴가 시작되는 5일 어린이날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비는 토요일 어린이날 늦게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자, 어린이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심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 아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 오늘도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화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효상의 신통할이 수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3일 수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할 뉴스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신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에 조속한 복원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여태 퍼주고도 모자라서 사정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자, 반쯤 채워놨다는 그 물잔, 그거 원샷 하시고 제발 속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미 성과에 대해서 국익은 사라지고 바이든 재선 들러리라고 했답니다. 자, 국빈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자기 재선 발표하는 바이든 옆에서 덩달아 축가나 한 곡 부르고 온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좌파가 점령했다는 박대출 기자 질문 받자 예의 없다고 했답니다. 자, 앞으로 기자는 질문하시기 전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두 손 번쩍 들고 그래야 하는 모양이지요. 참나. 자, 다음입니다. 김기현 대표 태영호 공천 녹취 논란에 태영호가 거짓말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자, 박근혜가 공천에 관련했다가 2년 시정받은 거 기억난 모양이에요. 그런 거 보면 쫄은 모양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 미국을 향해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참, 그거 얻어먹고 와서 고마우면 바이든은 막 퍼주고 돌아온 윤석열이 얼마나 이쁘고 고마울까요? 아마 업어줘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시켜라 라고 했답니다. 자, 준비가 안 돼서 수사할 것이 없다는 검찰. 그런데 바쁜 사람은 뭘 그렇게 빨리 입국하라고 종용을 했는지 참 일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 기시다 총리 7일 방한 한일 정상회담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7일이면 일요일 연휴 끝자락입니다. 이 연휴 끝자락에 오는 걸 보니까 크게 관심 받고 싶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하긴 오든가 말든가 저도 관심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이 자그마치 30%나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래놓고 가스요금 올리면 완전히 혈압 올리는 거지요. 정말 욕도 아까운 인간들입니다. 다음입니다. 5월은 걱정의 달, 치솟는 외식비에 한숨만 깊어진다고 합니다. 큰맘 먹고 가족들 데리고 호텔 뷔페라도 가려고 했더니 네 식구 밥값만 7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참, 역시 저는 그 밥통 김 빠지는 소리 나는 데 있죠. 쿠쿠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사흘 쉰다. 5월 29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 확정이랍니다. 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미아비타불.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자찬 빈손 반도체법에는 침묵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하고 정상회담의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한미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는 인플레이션 간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국무회의 할 때도 윤석열 보고 노래 한 곡씩 부르라고 하십시오. 외신들이 좋아한다면서요. 아마 해외 토픽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방미 성과 가짜뉴스 전수조사 고발한다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연일 방송 패널의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에 대한 가짜뉴스 마타도 폄훼 가짜 발언을 전수조사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공영방송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공영방송의 책무는 찬양과 아부가 아니라 견제와 감시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국정 지지율이 왜 30%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이걸 진짜 모르는 걸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윤석열 원내대표 간 회동은 부적절, 이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단 만남 제의에 대해 상식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재명 대표와 회동은 한 번도 갖지 않은 채 원내대표단만을 만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자, 제대로 갈라치기 하다가 뻘쭘했겠어요. 자, 이왕 만나자는데 자, 민주당 원내대표 김건희를 만나자고 하면 대치기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국정운영 파트너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부터 만나겠다 이러면은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 특별 당규 개정 당원 투표 돌입, 이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별 당규를 개정하려고 하자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기득권만 보장하는 퇴행적인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특별 당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당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자, 뭘 반발하는 걸까요? 자, 경선 전 여론조사 20%가 차이 나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문제, 그리고 당원 명부죠. 현역과 지역위원장만 열람이 가능한데 이러면 정치 신인이 어떻게 껴들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 나왔던 동일지역 3선 이상 금지 조항, 이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자고로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정부 없고 당원 이기는 정당 없다고 하는 거, 이거 두고 보면 알 겁니다. 자, 투표하시면서 어떻게 투표하실지는 뭐 당원들 마음이겠지만
당원들 대부분의 마음들이 굳혀진 것 같아요. 저는 부결에 한번 500원 걸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발족이 5번째 소식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로 노동 전문가 이미자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미자가 노동 전문가라고 해서 저 완전 뿜었습니다. 이러니 참 개콘이 폐지되고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주 69시간 원래 있는 거라며 이재명 대표한테 공부 좀 하라고 했던 이미자 씨, 공부는 좀 많이 하셨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태영호 또 다른 악재의 의원직 사퇴 주장 나와. 이게 6번째 소식입니다. 징계 위기에 몰린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을 옹호하도록 압박했다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또 다른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대통령실이 내용이 과장됐다고 해명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의원직 사퇴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면 자동으로 골칫덩어리 해결되는 분위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남 그 땅에 한동훈 차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살짝 냄새 나지요. 네. 그리고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저께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채용 뜬 거 보니까 태영호 의원실에서 작업한 지 5명이나 떴더라고요. 8급, 9급, 8급, 9급 그리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거 보니까 유출한 것 비서나 보좌관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내쫓은 모양입니다. 자, 입방정은 자기가 떨어놓고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준석 보수 패널 줄어드는 이유는 도망다녀서. 이게 7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공영방송의 보수 측 패널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도망다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제가 대통령이거나 영부인이면 긴급 펑크 내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무엇보다 공천 하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굴종의 궤변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뼈 때리는 이준석, 지금 이준석 꼴을 보면 알지요? 자, 그건 그렇고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 너도 책임이 크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건지, 사람이 좀 양심이 있어야지요. 자기는 밖에 있다고. 참, 그런 거 아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대치 출구가 안 보인다. 이게 8번째 소식입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양쪽이 타협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 노조 회계 투명화 등에 노동계가 반발하자 최근엔 노동 세습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렇게 사문화된 거라고 해도 세습에 방점 찍고 언론 플레이하는 꼴을 보면 참 안심합니다. 자, 세습은 말입니다. 교회 세습, 재벌 세습,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참.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항공노총 국고보조금 결국 끊었다. 이게 9번째 소식입니다. 한국노총이 올해 26원 규모의 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빌미로 노동계 압박을 위해 본격적으로 돈줄을 쥐고 흔들고 나선 것으로 노조의 도움을 받던 노동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자,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관심 없고 말 안 들면 안 줘라는 이 심보 고약한 놀부 같은 놈, 그 놈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문제 없다. 이게 10번째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야당이 제기한 감사원장 공관, 호화 개보수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위반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감사원은 해당 감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의 내부 감찰관이 주도해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건가요?
자, 니네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었고 니네 감사원장 출신 국회의원도 그랬는데 그게 믿음이 가든 참. 자, 그럼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현재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 제작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작 관련 문의는 당연히 서울의 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 71%는 블라인드 채용 찬성.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취지로 발언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71%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은 학력과 출신 지역 정보 등을 가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 본격 시작됐습니다. 자, 그저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일이라면 뭐든 일단 반대하고 보는 이 찌질이들. 자, 아주 대놓고 측근들 낙하산 투하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찌질이 치고는 참 용감한 찌질이에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판사 사적대화 압수수색은 기본권 침해.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남발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국 영장 전담 판사들의 모임 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을 도입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 압수수색. 이거 한번 들어오면 거의 뭐 주변에서 범죄자 취급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태 척척 영장 내주던 판사들 아니었나요? 이 막 내주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 보였는지 너무 거저주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참 그런 모양이에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도감청에 입다진 대한민국.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한 미군 공군 현역 사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미국 정부의 1급 기밀 100여 건을 유출해 관련 당국에 충격을 던져줬었죠. 우방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도감청을 해온 흔적이 이 기밀에서 발견돼 파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성 안 하는 일본도 오케이. 도청하고 입 싹 씻는 미국도 오케이. 자, 이거야말로 윤석열의 꾸봉 본능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스케일 경북에 소형 원전 6기 짓는다가 14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1위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대한민국 경북에 SMR 소형 원전 6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SMR 동맹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 미국 기업만 돈 버는 전기회사 민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좀 살짝 드는데요. 아무튼 뭐 경상도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밀려온다고 하지요. 소형 원전도 6기나 들어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홍준표 시장님 이거 유치 안 하시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북정러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이 15번째 소식입니다.
자, 미국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자, 위원회는 이들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원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남의 나라 종교의 자유도 소중한 가치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이 사이비 종교가 판치는 나라, 이거 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자, 사이비 종교는 종교가 아니지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28만 명 노동자 집회, 독일 총리는 모든 노동 존중. 자,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노동조를 맞아서 독일 전역에서는 3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기념 집회를 열고 노동쟁의권 제한 반대, 주 4일제 도입, 산업별 협약 임금 적용,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숄츠 총리는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막 져버렸습니다. 진짜 개부럽지 않습니까? 이래서 독일은 선진국이고 일본은 강대국이지만 후진국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독일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월 49유로 대중교통 무제한 티켓이 인기라는 17번째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월 49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 72,000원 정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티켓으로 시민들은 수백 유로에 달하는 교통비를 아끼고 여행객도 곳곳을 여행할 수 있어 찾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건 좀 벤치마킹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잘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노인 무임 승차부터 학생들 등하교, 그리고 직장인들 출퇴근까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 건 또 안중에도 없겠지요. 네, 그렇겠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기시다 총리 지지율 사상 최강의 자신감 업. 네, 18번째 소식입니다. 자, 기시다 내각은 올해 들어서 내각 총 예산이 끊임없이 거론될 정도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치솟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상 최강이라니 말이 나올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자신감 가지고 한국에 와서 지지율 까먹는 사과 폭도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했던 그 토리 개사과쯤이면 또 모를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4월달 물가 석유류 꺾이고 전기 가스는 껑충. 자,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4월 소비자 물가가 3.7% 올라서 1년 2개월 만에 3%대로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공업제품 등의 석유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끌어내렸지만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자, 석유류 하락으로 어찌어찌 버티고 있는 건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서민 먹거리만 겁나 올랐다고 하네요. 자, 이러다가 커피 한 잔이 아니고 우리 석유 한 잔 할래? 이런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다음 소식입니다. 자, 5월 4일. 자, 연찬했다가 욕먹은 신입사원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5월 4일 연차를 신청해 긴 연휴를 보내려 한 신입사원이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유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연휴를 쓰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과 신입사원이 연차를 내는 건 신중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자, 연차는 권리라는 주장과 눈치 없다는 주장. 자, 눈치가 없으면 삶이 편안할까요? 아니면 고달파질까요? 저는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연차는 못 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눈치 봐서 못 낼 것 같은,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이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면서 결국 좌파와 고소 고발 카드를 꺼내들고 있어서 전국이 암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민생 문제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정 투표한 오늘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오늘 정치 기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통할 명언 마무리는 책임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A. 브라운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마땅히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하물며 지도자가 남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주변 탓만 한다면 아무도 그를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책임지는 모습이 그래서 멋있는 겁니다. 자, 그럼 5월 3일 오늘 수요일 서울의 소리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할 오늘 시작으로 오전 8시 요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30분 박예슬의 톡터뷰, 오늘 국회 찾아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후 3시에 김태형 백자의 싸다구, 네,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유효상의 신통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효상의 신통할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명을 거두십시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